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9일 정오입니다. 내일 있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상당히 비중 있는 분들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즉 대법관 출신과 법무장관 출신을 포함한 611명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법무장관 해임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직 법무장관을 해임하라는데 대법관과 법무장관 출신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 611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서명을 했느냐 하면은 이용우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하창우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 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찰 피해자인 판사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네요. 역시 대법관 법무장관 출신들이 다릅니다. 뒤늦게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8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일방 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문 대통령은 월선 원전, 라임 옵티머스, 울산 선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주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뒤에 숨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이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런 종류의 성명서 중에서 가장 강경한 겁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국민일보 쿠키뉴스 그리고 한길리서치 공동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28.2%, 이재명 지사 21.3%, 이낙연 대표 18%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11월 10일입니다. 조사와 비교해가지고 3.5%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씨는 2.9%포인트 올랐고 이낙연 대표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22.2%에서 4.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측근이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5.4%, 유승민 전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각 2.5%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자기 대선 후보 없다는 응답은 11.1% 등으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은 2022년에는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울산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이 견제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이 힘을 받아서 이걸 정치적으로 조직할 능력이 있느냐. 국민의힘에게 찬스가 왔는데 이 찬스를 살릴 거냐 죽일 거냐 하는데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4주년을 맞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느냐 아니면은 마느냐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잘 됐다 라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스스로 우리는 적폐청산한 문재인 정권 잘했다는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겁니다.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죠.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당시에 좌파들과 손을 잡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탄핵소추안이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국회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62명 중에 상당수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주류 세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입니다. 역사적 배신이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운영하면서 김종인이라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들여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등에 칼을 꽂겠다는 이런 일종의 작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법관, 법무장관 출신들이 이렇게 성명을 내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한국의 헌정 질서가 아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국민 여론과 민심은 아직 절망 상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와 법무장관 그리고 대법관을 지낸 600여 명의 변호사들의 성명서입니다. 물러날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다. 이게 민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